자, 물건이 진짜가 아니라 페이크라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소비자일까요? 공급자일까요? 예를 들어서 설탕이 아닌 인공 감미료를 집어넣었다면. 그래서 요즘에는 설탕인 인공 감미료 스테비아인지를 꼭 표시하게 돼 있죠. 표시해서 공급자도 소비자도 동시에 알 수 있게끔. 영어 강의가 도움이 안 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소비자일까요? 공급자일까요? 자, 눈에 보이는 물건이야 성분의 표시를 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강의처럼 무용의 제품은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어찌 보면 맛보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소비자의 책임이 된다는 거죠. 현명한 판단을 하는 소비자. 그렇다면 영어 강의에서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까처럼 설탕이냐 스테비아냐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무형의자산은 여러분들이 현명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기준을 드리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하는, 그렇게 해서 분석해서 가르치는 강의는 멀리 하시는 게 그나마 실패를 막을 수 있는 최소의 기준은 될 수 있을 거예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분석해서 가르치는 거. 자, 이것은 과거 라틴어 수업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리는 대로 가르치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자, regarding food drug production, 음식을 제작한 것에 관련해서 under the British government, 영국 정부 하에서는 there are different conception, 다른 개념, responsibility, 책임에 대한 다른 개념을 있어요. For the France government와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In 프랑스에서는 responsibility for producing good food, 좋은 음식을 생산하는 책임은 lie, 과거형이죠. lay with producer, 프로듀서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요. State with police, 국가는 their activities, 그들의 활동을, 그러니까 제작자의 활동을 police하고 감시하는 거죠. 경찰처럼 감시해서 if they should fail, 그들이 하지 않으면 would punish them, 그들을 벌주죠. neglecting interest, 그러한 its citizen, 시민들의 이득을 태만히 했다라고 해서. By contrast, 대조적으로 British government, 영국 정부는 except in extreme case,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place most of responsibility, 그 책임의 대부분을 individual consumer, 개인 소비자에게 둡니다. 다르죠? 둘 다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would be unfair, 그것은 불공평한 거 아니겠는가. interfere with the shopkeeper right, 그 샵키퍼, 샵 제공자죠. 그러니까 샵키퍼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돈을 벌 권리를. 가장 자본주의적인, 네. In the 1840s, 1940년대 patent, 어떤 특허가 granted for, 주어졌어요. 특허가 주어졌는데 machine, 기계에 주어졌어요. Design for make fake coffee bean, 가짜 커피콩을 만드는 거죠. out of 치커리로부터 가짜 콩을 만드는 거예요. using same technology, 그것은 똑같은 기술을 이용하는 건데 went into manufacturing bleed, 탄화를 제조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같은 기술이에요. This machine, 이 기계는 was clear, 명확하게 디자인돼 있었어요. purpose swindling, 사기를 목적으로. 그렇죠? 커피콩인데 커피콩처럼 보이게끔 치커리를 만들었으면 훨씬 싸겠죠, 단가는.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죠. 그럼 불구하고 government allowed, 그것을 허락해줬다. A machine for forging money, 만약에 돈을 forging, 위조하는 기계라면 would have been license, 결코 라이센스는 주지 않았겠죠. 그런데 why this, 이것은 왜 그런 것인가. One consumer complained, 한 컨슈머가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British System Government, 정부의 영국 시스템은 weighed against, 반대에 중심을 뒀다. 컨슈머, 소비자의 반하는 데 더 중심을 뒀다. In favor of swindler, 그 사기꾼에 더 옹호하며 소비자에겐 반대로 그렇게 무게중심을 뒀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본다면 프랑스가 맞습니까? 영국이 맞습니까? 한다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도. 그러나 확실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든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공급자든 이 둘 다 책임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죠. 올바른 물건을 줘야 되는 것도 영업 강사의 목적이지만 또 올바른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것도 소비자의 어떤 그런 책임이라는 거죠. 소비자 공급자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100%가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영어를 선택할 때 어떻게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인가 헷갈리죠. 기준을 마련해 줄게요. 바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분석하는 거. 이것은 아주 올드한 방법이며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직관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언어는 영어인 언어는 우리의 직관과 다르게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하는 건 너무나 쉽잖아요. 들리는 대로 하는 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원, 투를 원어라고 발음한다. 쓰면은 딱 차이가 나오지만 발음으로는 들어보세요. 원, 투, 원어라고 발음해요. 진짜 원어라고 발음해요. 근데 이것을 보이는 대로 그대로 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있는 대로 그냥 들려주고 이것을 원투예요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어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어려운 건 그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했던 예를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식의 영어로는 접근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릴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원투 하나 외울 뿐만 아니라 원어도 외워야 되고 하여튼 수많은 것을 다 암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고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안녕하세요라면 내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녕하세요. 제가 발음이 어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발음 안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짧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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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에게 들릴 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세요. 이렇게. 안녕 세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다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과했나? 하여튼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모든 단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데를 어떻게 발음합니까? 원래는 그런 데가 정확한 발음인데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여러분 그런 데도 외워야 되고 근데도 외워야 되고 이렇게 한 단어당 두세 개씩 막 들어가면 정신이 없을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걸 다 기계적으로 다 분석해서 다 암기한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언어는 그렇게 학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변화에 익숙한 무한대의 변화에 익숙한 그리고 또 상관이 없는 그런 본질 보이지 않는 거 이거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